안녕하세요. 이곳은 메가 트렌드 트랙입니다.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글로벌 스케일 서비스의 중앙 집중식 어브저버빌리티 구축이라는 주제로 AWS 정영민 SA님과 샌드버드 정찬훈 엔지니어님, 삼성전자 김아린 프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 AWS 서밋 행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스케일 서비스의 중앙 집중식 옵저버빌리티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세션 진행을 맡게 된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정영민입니다. 네, 저는 솔루션스 아키텍트이면서 동시에 AWS를 사용하시는 고객 여러분 중에서 모니터링과 옵저버빌리티 관련해서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모니터링 앤 옵저버빌리티 AOD 멤버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났던 고객사 분들 중에서 참조할 만한 우수하게 옵저버빌리티를 구축하신 분들을 모시고 사례를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션 진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제가 먼저 옵저버빌리티란 무엇인가, 옵저버빌리티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시징 플랫폼의 옵저버빌리티 구축을 설계하고 직접 담당하신 김아린 프로님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제공하는 샌드버드에서 멀티 어카운트의 옵저버빌리티 전략을 수립하고 구축하신 정찬훈 프로님을 모시고 그들의 생생한 옵저버빌리티 구축 스토리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세션 시작과 동시에 제가 한 가지 화두를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과 웹 서비스 관점에서 우리는 현재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글로벌 스케일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스케일 시대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죠. 제공되는 서비스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오늘 서밋까지 오시는 많은 분들이 서밋까지 오시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사용하셨을 거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아마 글로벌 스케일 서비스였을 겁니다. 특별할 게 없죠. 하지만 그 글로벌 스케일 서비스의 몇몇 특성을 살펴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 기준으로, 누적 사용자가 아닙니다. 액티브하게 사용하는 사용자 기준으로 하루에 수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접근하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천만 명의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고화질 영상, 4K 비디오의 50편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양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도 시스템에 요구되는 성능은 불과 마이크로 세컨드의 레이턴시만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커버리지가 전 세계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우리 서비스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24시간, 24/7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서비스의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디바이스도 예전에는 랩탑과 PC처럼 공간에 제약이 있었던 디바이스가 아니라 이제는 모바일, IoT 등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떤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죠. 이런 기기들로부터 초당 수백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시스템으로 인입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 세계 저 항목에 걸려있는 이 24/7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를 엔드 유저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것이 키 밸류인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서비스가 24시간 항상 가용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상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엔드 유저의 사용성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옵저버빌리티와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시스템 상태를 파악한다. 우리는 이것과 유사한 이것에 연결되어 있는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모니터링이죠. 그러면은 옵저버빌리티가 곧 모니터링일까요? 과거에는 모니터링을 한다, 통상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관리하는 인프라스트럭처에 CPU가 어떤지, 메모리가 어떤지, 디스크 혹은 나아가서 네트워크의 상태가, 네트워크의 사용량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나의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의 모니터링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KPI와 혹은 엔드 유저의 사용성과 연관되어 있는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사용자 중에 단 5%의 사용자만 어떤 이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5%의 사용자가 겪는 이슈에 대해서 내가 서비스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 이것을 5%의 사용자가 겪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서비스 장애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혹은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러한 근거는 인프라 레벨의 매트릭만으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옵저버빌리티란 다음과 같습니다. 옵저버빌리티를 확보한다는 것은 모니터링이 단순하게 인프라스트럭처의 가용성을 매트릭이라는 도구로 확인하던 것, 이런 개념이라면 이것을 로그와 트레이스, 프로파일링과 같은 더 풍부한 도구로부터 더 다양한 지표들을 수집해서 시스템 외부에서 시스템 안쪽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에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도 좀 혼동이 되실 수 있어서 딱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지점에 특정 매트릭에 얼럿을 걸었고 얼럿이 울렸다는 것은 그 지점에 얼럿이 울렸으니까 어디서 얼럿이 울렸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무엇이 이 얼럿을 발생시켰는지까지는 모니터링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옵저버빌리티는 무엇이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 야기된 문제가 현재 시스템 상태 혹은 최종 사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옵저버빌리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다음의 3요소를 주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로그와 매트릭, 트레이스인데요. 로그는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익숙하신 도구일 거예요. 네, 사용자, 개발자가 정의하는 도구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에 대한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도구죠. 그리고 매트릭은 수치화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화를 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프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과거 시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고 일어나지 않는 미래 시점의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다.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스는 사용자 중심 도구, 앞서 두 도구가 시스템 관점에, 시스템 중심의 시스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였다면 트레이스는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최종 사용자가 던진 리퀘스트가 시스템에 들어와서 각각의 모듈들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다시 사용자에게 응답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옵저버빌리티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옵저버빌리티 구성 요소를 말씀드려서 이것을 들으시면 이제 내 서비스에서 옵저버빌리티를 구축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비단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의 모듈로 전체 서비스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듈이 있고 각 모듈들 간의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 각 모듈들이 갖고 있는 개발 스택, 개발 언어, 프로토콜 혹은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가 달라서 이기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는 옵저버빌리티를 구현하는데 난이도가 매우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AWS와 함께 한다면은 이러한 고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AWS에서는 다양한 옵저버빌리티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이는 AWS 네이티브 모니터링 도구들을 살펴보면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와 같은 도구들을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 여러분들은 도구를 인테인 하는 데 들이는 노력을 최소화하고 내가 보고자 하는 옵저버빌리티,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좌측으로 보이는 오픈소스, 아마존 매니지드 오픈소스 옵션을 선택하시게 된다면 그라파나나 프로메테우스 같은 오픈소스 진영의 넓은 선택의 폭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마찬가지로 그 도구를 관리하기 위한 리소스는 최소화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보고자 하는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그런 비저빌리티를 갖는데 집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스택 모두 공통적으로 AWS의 다른 많은 서비스들과 쉽게 연동할 수 있고 따라서 비용 효율적이고 관리 코스트 효율적인 그런 옵저버빌리티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시징 플랫폼에서 옵저버빌리티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신 김아린 프로님을 모시고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린 프로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시징 플랫폼의 개발을 맡고 있는 김아린 프로입니다. 앞서 옵저버빌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영민님 감사드립니다. 삼성전자의 메시징 플랫폼에서 어떻게 옵저버빌티를 구축해 왔는지 그 길었던 여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If you cannot measure, you cannot manage. 시스템의 현재를 측정해야 관리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좋은 시스템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데이터를 잘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옵저버빌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메시징 서비스를 위해 옵저버빌티 아키텍처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옵저버빌티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했던 대상 데이터의 특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메시징 서비스는 RCS 기반의 차세대 메시징 플랫폼으로 채팅 플러스라 불립니다. 2019년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 3,100만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채팅 플러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투 퍼슨인 A2P 메시지와 퍼슨 투 퍼슨인 P2P 메시지입니다. 먼저 A2P 메시지는 기업형 메시징 서비스로 보통 웹발신이라고 표기되는 알림성 정보성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들은 하루 기준으로 보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초당 2,500건으로 가장 많은 리퀘스트가 들어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P2P 메시지는 사람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로 평일에는 주말 대비 50% 증가하는 특성도 보이고 있죠. 이처럼 삼성전자의 메시징 플랫폼에서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수와 A2P 메시지 수, P2P 메시지 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해 최초 옵저버빌티 도구로 프로메테우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래프 하나를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프로메테우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니터링 및 알러팅 기능을 제공하는 오픈소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삼성전자의 메시징 서비스는 2019년 서비스 출시 이후 1년 동안 650만 가입자가 2,500만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에 따른 메시지량도 전년 대비 700%로 급증하게 되죠. 이런 데이터들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장기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메테우스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AWS EBS를 통한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어 매트릭 양이 많아질수록 장기 보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메테우스의 리드라이트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그래프 하나를 통해 리드가 많아지는 경우 CPU 사용량이 높아져 매트릭 수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메테우스는 클러스팅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트래픽을 위한 HA 구성이 어려워 잠재적인 리스크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또 다른 옵저버빌티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에 저희는 장기 보관 기능을 가진 프로메테우스의 고가형 썸 셋업 도구인 타노스를 구축합니다. 타노스는 측정된 데이터를 S3에 저장하여 장기 조회가 가능하고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커리 부분을 따로 분리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노스는 시스템을 유연하게 확장하거나 축소하기가 어려웠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해 보내진 6개월치의 메시지 추이를 살펴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타노스는 외부 저장소인 S3에 장기 조회 및 대량의 커리를 요청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타노스는 캐시 인덱스 처리 등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CPU나 메모리 사용량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타노스는 오토 스케일아웃이 가능하지 않아 OOM이 발생하는 등 옵저버빌티 시스템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노스는 장기 데이터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도록 다운샘플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다운샘플링의 값을 최적화해야 되며 매트릭 보관 주기 및 저장 공간 사이즈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프로메테우스와 타노스 구성의 아키텍처는 최소 노드 수가 요구되며 직접 운영 시 운영 부담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2년 동안 타노스 구성의 아키텍처를 운영하면서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시징 플랫폼은 MSA 기반의 더 세분화된 서비스로 분산되었고 데이터들은 여러 개의 서비스로 나뉘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당사의 메시징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자원을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새로운 옵저비티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됐죠. 새로운 옵저비티 아키텍처는 기존 아키텍처와는 다르게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했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프로메테우스와 아마존 매니지 서비스 폴 프로메테우스, 즉 AMP 구성의 아키텍처입니다. AMP는 아마존 매니지 서비스로 기존 인프라 확장 없이 운영할 수 있고 더불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프로메테우스 커리 언어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옵저비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프로메테우스와 타노스 구성의 아키텍처와 비교해보시면 많은 자원들이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서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2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때 프로메테우스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2시간의 데이터는 소실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AMP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타노스보다는 데이터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큰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알러팅 시스템의 연결 구조입니다. 그림을 살펴보시면 프로메테우스의 알람 매니저가 불필요해졌으며 이를 AMP와 람다 구성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처럼 AMP를 도입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영 효율성과 편의성이 증가한 것입니다. 리소스 사용에 따라 운영 지표의 수집, 저장, 알림 및 커리가 자동적으로 확장되거나 축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커리나 컴팩, 버켓 리소스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스토리지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리소스 하나하나가 운영 시에는 CPU나 메모리 사용량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야 할 모니터링 대상들이었던 거죠. 이를 AMP로 대체함에 따라 이런 관리할 자원이 축소되었고 그에 따른 운영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AWS 보안 서비스와 통합되어 데이터에 빠르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 운영 안정성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로는 프로메테우스와 의존성이 낮은 독립형 서버로 알러팅 시스템을 분리한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수집하고 있는 매트릭은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매트릭 명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혹은 SLA 주요 지표에 대한 퍼센티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서비스의 응답 시간이 일정 시간을 초과하면 알림을 받는 규칙이 있고 그 임계치 값이 30초에서 5초로 변경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알람 매니저 규칙은 프로메테우스 컴피그 값에서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값 하나만 바꾸면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프로메테우스에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옵저비티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를 AMP로 분리함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고 있는 설정값을 프로메테우스에 영향 없이 적용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AMP를 사용하다 보니 크로스 어카운트를 지원한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었고 이를 살려 당사에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메시징 플랫폼은 A2P 메시지를 관여하는 MAP 클러스터와 P2P 메시지를 관여하는 RCS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분리된 옵저비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관리할 자원과 비용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A2P, P2P 매트릭을 한 곳으로 모아 단일 대시보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체적인 시스템 상태를 파악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더불어 프로메테우스 또한 아마존 매니지 서비스인 ADOT, 즉 AWS Distributed for Open Telemetry로 대체하게 되면 새로운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추가될 경우 옵저비티 시스템이 이전보다 쉽게 확장할 수 있어 운영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AWS 보안 정책도 적용하여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ADOT를 통해 매트릭스, 로고, 트레이스와 같은 데이터도 수집해 다양한 AWS 서비스와 통합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사는 옵저버빌리티를 위해 프로메테우스를 시작으로 타노스를 거쳐 AMP로 전환해온 과정과 그 AMP를 활용한 새로운 아키텍처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많은 아키텍처가 MSA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들은 여러 개의 서비스로 나뉘면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문제가 되는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빅데이터의 활용에 예측 분석 또는 고객 행동 분석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옵저버빌리티가 중요합니다. 통합된 데이터를 확장성이 높고 안정적이며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저희 삼성전자에서 추구하고 있는 최종적인 옵저버빌리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샌드버드의 정찬훈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버드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정찬훈이라고 합니다. 앞서 아리님에 이어서 오늘 옵저버빌리티란 주제를 관련해서 저희 샌드버드의 사례를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일하고 있는 샌드버드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샌드버드는 B2B 사스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채팅 관련된 API 프로바이더로 좀 더 알려져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측과 같이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들을 활성화해주고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채팅이라던가 보이스, 그리고 비디오, 라이브 스트림 같은 형태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샌드버드를 활용을 해서 전 세계 1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자사의 어플리케이션들을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고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만한 그런 브랜드들도 보일 것 같은데요. 이런 고객들을 바탕으로 현재 저희는 월간 기준으로 해서 3억 명의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3억 명의 유저들이 70억 개의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70억 개의 메시지들을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로 AWS를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총 9개의 리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숫자들을 다른 것들을 봐보겠는데요. 이런 숫자들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옵저버빌리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복잡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현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AWS 어카운트를 10수개, 또 리전도 10수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 위에서 VPC와 EKS와 같은 클러스터들을 수백 개 구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의 EC2 VM도 활용을 하고 있고 EKS로 대표되는 쿠버네티스 기반 그리고 서버리스 워크로드들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워크로드에서 발생되는 매트릭이라던가 로그가 그 외 트레이스, 프로파일링과 같은 데이터들을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용 솔루션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 솔루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슈가 발생했어요. 어떤 이슈냐면은 저희가 서비스가 잘 되고 유저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인프라에 사용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은 이게 나중에 가면은 다달이 수만 달러가 들어가는 그런 비용의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압박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럼 저희가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선택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아요. 어쨌든 이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에서 수집하는 매트릭을 좀 더 줄이던가 로그를 줄인다라던가 아니면 프로파일을 혹은 트레이스를 해상도를 줄이는 이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줄이고 나면은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약간 파편화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은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어떤 통합적인 뷰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비용 때문에 어떤 매트릭은 수집을 하고 또 어떤 로그는 수집을 안 하고 이런 식의 이제 파편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무슨 일이 또 생기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수집하고 있는 로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엔지니어는 굉장히 초조해지거든요. 당장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를 봐야 되는데 이게 수집이 되던 로그인지 아닌 로그인지 헷갈리니까
일단 확실히 로그가 있을 것 같은 서버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상용 솔루션을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존의 상용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갖고 있었던 몇 가지 불만들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용 솔루션은 아무래도 오픈소스는 아니니까 접근성에 대해서는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상용 솔루션을 처음 접하는 우리의 동료들은 어쨌든 간에 약간의 학습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 당장에 우리가 비용 관련된 부담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조절하고 싶을 텐데 생각보다 이런 상용 솔루션에서 비용 관련해서 분석을 하고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컨트롤이 그렇게 많이 제공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었던 거는 당장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를 발생했었을 때 벤더 쪽에다가 많은 서포트를 요청하게 될 텐데요.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서포트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의 이제 위급함과 다급함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그런 서포트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 있어서 저희는 새롭게 우리가 직접 옵저버빌리티 스택을 구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고려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가장 발단이 비용이다 보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줄이면서도 가능하면은 오픈소스 같은 걸 활용해서 산업에서 표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택들, 그리고 좀 더 빨리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스택들, 이런 것들을 필요로 했고, 혹시나 이걸 활용하면서도 비용 관련된 부담이 생겼었을 때 우리가 세밀하게 조정해 줄 수 있도록 그래듈러한 컨트롤이 가능한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이제 글로벌 스케일의 서비스들을 다 매트릭을 모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캐패시티와 레이턴시가 나오는지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었죠. 관련해서 저희는 이와 같은 결정사항들을 내렸습니다. 먼저 사실 오픈소스에서 매트릭들을 보려면은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서 여러 번 이야기 들으셨던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저희도 똑같이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프로메테우스를 활용하게 될 때 프로메테우스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을 풀 방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워크로드들의 엔드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프로메테우스에서 투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VPC에서 좀 더 간단하게 이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매 VPC마다 에이전트 모드의 프로메테우스를 두고 그 안에서 매트릭들을 수집하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이전트 모드의 프로메테우스에서 매트릭을 수집을 하면은 한 군데로 이제 중앙에 모아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중앙을 모을 때 이거를 서비스별로 분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냥 모두 통으로 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통으로 다 모아서 하나의 어그리션 포인트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간의 경험에서 막상 이걸 나눠 썼을 때 나중에 매트릭 사이에 크로스 프로덕션한 매트릭 같은 거를 저희가 조인해서 구해보자 하는 니즈가 있었을 때 좀 불편했었던 경험이 있었다 보니 가능하면 모든 걸 통합해서 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그리션 포인트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결정한 거는 아마존 매니지드 그라파나와 아마존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POC를 통해서 매니지드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모두 우리가 요구하는 충분한 캐퍼시티와 레이턴시가 나온다고 확인이 되었었고요.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기존의 AWS 환경과 쉽게 인터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이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마존의 서포트를 잘 받고 이거에 대해서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간 이제 몇 년 동안 AWS를 사용하면서 생겼던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도식화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좌측이 워크로드가 들어가는 리전이 되겠고 우측이 이런 워크로드에서 만들어지는 매트릭들이 모이는 어그리션 포인트가 되는 리전이 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서 보이시는 프로메테우스는 에이전트 모드의 프로메테우스인데요. 이곳에서는 해당 VPC에서 모일 수 있는 모든 매트릭들을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집한 매트릭들은 모두 리모트 라이트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푸시 바이스 방식으로 아마존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프로메테우스에서 전달된 매트릭들은 모두 하나의 AMP에서 관리가 되고요. 이것들을 매니지드 그라파나에서 수집을 하는 이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와 에이전트 모드 프로메테우스 사이에 이제 연결 관계도 약간 신경이 쓸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려했었던 옵션이 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일 먼저 워크로드가 존재하고 있는 프라이빗 서브넷 쪽에다가 에이전트 모드 프로메테우스를 두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에이전트 모드 프로메테우스에서 AMP로 매트릭을 보내기 위해서는 나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퍼블릭 네트워크를 지나가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트 게이트웨이 쪽에서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옵션 2번째가
에이전트 모드 프로메테우스를 퍼블릭 서브넷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나트 부담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 1번과 2번이 모두 다 퍼블릭 네트워크 경유하는 이런 상태인데 아무리 기본적으로 보안 채널이 있긴 하지만 조금 찝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해소하고자 에이전트 모드 프로메테우스와 AMP 사이의 VPC 피어링을 통해서 좀 더 시큐어한 채널을 만든 게 옵션 3번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구성을 먼저 택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훨씬 더 많은 걸 고려하지 않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축을 택했고 POC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옵션 2번과 3번으로 라이브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현재 얻었는데요. 아직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일부 서비스 리전에서 이걸 적용을 하고 관련된 매트릭과 수치들을 좀 보는 단계인데요. 코스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었어요. 당장 저희가 들고 있는 비용보다 적게는 5분의 1에서 좀 더 조정을 잘 해보면은 10분의 1까지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왔었습니다. 네, 많이 돈을 아끼는 거죠. 그러면서도 저희는 기존의 사용 솔루션에서의 제약 때문에 수집을 하고 있었던 매트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매트릭들도 더 많이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걸 구축하면서 생겼었던 많은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직접 구축한 내용이다 보니까 손쉽게 프로메테우스에 관련된 수집 구조라던가 설정들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수준을 낮춰서 컨트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풀리 오퍼레이션한 상태로 쓰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사용 솔루션에서는 이제 편리한 방식으로 여러 서비스들을 엮여줄 수 있는 인터그레이션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었었는데 아직은 저희가 필요한 만큼을 충분히 확보는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노력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계속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당장은 이원화된 구조로 사용 솔루션과 저희가 직접 만든 옵저버빌리티 스택을 두 개를 다 활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아직 해야 될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프로메테우스랑 그라파나를 통해서 매트릭과 알럭 관련된 내용만 커버가 된 상태인데요. 이후로는 앞서 영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그라던가 트레이스라던가 프로파일링, 그 이제 이벤트와 같은 행동, 옵저빌리티 컴포넌트들도 다 커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관련해서는 이전에 아리님이 말씀하셨던 오픈 텔레메트리 관련된 호환을 해주는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활용해볼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관련된 이런 옵션들도 저희가 저와 같은 이벤트와 트레이스, 로그, 파이프라인 같은 내용들을 하나씩 적용을 하면서 생기는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테스트하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쪽 샌드버드의 옵저버빌리티 사례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마무리는 다시 맨 처음 보셨던 영민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발표하셨던 아린님, 찬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소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두 고객 사례를 통해서 그 언급되었던 시사점을 키테이크웨이 형식으로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구조가 복잡한 워크로드라 하더라도 AWS 관리형 옵저빌리티 도구를 이용해서 관리 코스트를 최소화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측 가식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리전과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옵저버빌리티는 통합하여 한 곳에서 싱글 플랫폼으로 최종 사용자의 사용성까지 파악할 수 있는 싱글 플랫폼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저버빌리티가 오퍼레이션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적합한 KPI와 관련된 지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옵저버빌리티에 관련돼서 도움이 될 만한 링크 두 개를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 옵저버빌리티 워크샵 링크고요. 여기에는 오늘 다 소개드리지 못했던 AWS의 옵저버빌리티 도구들을 실습을 통해서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워크샵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AWS 디스트로프 오픈 텔레메트리, 저희가 ADOT라고 부르는 혹은 A-라고 부르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오픈소스, 오픈 텔레메트리 기반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 A- 지향하는 바는 여러 가지 옵저버빌리티 스택, 프로메테우스도 있고 AWS 클라우드 와치가 될 수도 있고 엑스레이가 될 수도 있고 백엔드에 옵저버빌리티 수집하는 여러 가지 스택이 있을 때 그 스택으로 보내는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보낼 수 있는 통합형 에이전트입니다. 관련된 정보는 지금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아울러
옵저버빌리티와 관련된 더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이번 서밋 기간 동안 엑스포에서 진행하는 1층 B홀 엑스포에서 진행하는 AWS의 Ask an Expert 부스에서 클라우드 오퍼레이션 데스크를 찾아봐 주시면 거기에 계시는 다른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짧지 않은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